안녕하세요. 인트로 김실장입니다. 원래라면 표면 열 전달 저항 등에 의해 곰팡이와 결로가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영상을 올려야 하는데요. 앞선 두 영상의 내용이 조금 부족하기도 했고, 이왕 하는 거 도면을 보면서 단열 공사 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영상 주제를 바꾸었습니다. 집 전체는 아니고요. 방 한 개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왼쪽 벽은 외부와 접하는 외벽이고, 위쪽 벽은 베란다와 접하는 외벽입니다. 오른쪽 벽과 아래쪽 벽은 내벽입니다. 따라서 100mm 단열재는 외벽인 왼쪽 벽과 위쪽 벽에 부착되어야겠죠.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단열재 부착 방법은 화선어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단열재에 우레탄 폼을 듬뿍 쏜 후에 힘으로 꽉 눌러서 부착하는 겁니다. 힘으로 꽉 눌러서 부착하는 이유는 보통 콘크리트 벽면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인데요. 벽체를 미장해서 반듯하게 만든 후에 단열재를 부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긴 한데요. 예산과 공사 기간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의 빈틈이 2mm 이하라면 열교가 발생하지 않지만 혹시나 모르니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도 우레탄 폼을 쏘고 부착하거나 틈을 조금 주고 부착한 후에 우레탄 폼으로 틈을 충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외벽과 만나는 내벽 부분에는 30mm 두께의 단열재를 폭 450mm 간격으로 부착하는 일명 결로 방지 단열재를 부착합니다. 결로 방지 단열재는 난방과 힘을 합쳐서 결로와 곰팡이를 예방하는 단열재입니다. 안 하면 코너 부분에서 결로와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부 벽과 같은 원리로 천장에도 결로 방지 단열재를 부착합니다. 내부를 볼 때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단열재가 부착되지 않은 벽면은 살짝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말 중요한 공정인데요. 단열재끼리 만나거나 단열재와 벽면이나 바닥 또는 천장과 만나는 부분에 방습 테이프를 붙이는 겁니다. 도면에는 만나는 선이 보이지 않지만 방습 테이프를 붙여주면 대략 이런 모습이 됩니다. 테이프가 초록색이라고 해서 청테이프 붙여주시면 안 되고요. 비싸지만 반드시 전용 방습 테이프를 붙여줘야만 합니다. 시가 제품 추천하지만 아무리 못해도 3M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단열재를 아무리 잘 붙여도 방습 테이프 안 붙이면 틈 사이로 습기가 들어가서 결로를 발생시키고 이는 아랫집으로 누수가 되는 정말 큰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고보드 부착이 필요한 나무틀 작업입니다. 화재 시 단열재가 타는 것을 방지하는 석고보드 작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고로 신축할 때는 법으로 강제되어 있는 공정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나무로 틀 작업을 했지만 경량철골로 하셔도 됩니다. 시공 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지만 자재값도 저렴하고 내화성도 있고요. 추천합니다. 내화성이 중요한데 불에 타는 나무로 틀 작업을 해도 되는 이유는 불을 막는 역할은 석고보드가 하기 때문입니다. 석고보드가 뚫리면 그 순간부터 단열재도 같이 타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는 이미 틀이 타고 안 타고가 중요하지 않겠죠. 나무로 틀 작업을 할 때는 30mm에 70mm 정도 되는 일명 2바이로 큰 틀을 잡고 30mm에 30mm 정도 하는 한치 각재로 보강해주면 대략 60mm 정도의 폭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이 폭은 석고보드를 피스로 고정할 수 있는 충분한 넓이입니다. 도면은 그냥 샘플입니다. 이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목작업은 목수마다 그리고 현장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형태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나무틀에 피스로 석고보드 투피를 고정하는 것이 핵심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단열재를 덜 손상하는 방법으로 나무틀을 벽에 고정해야 합니다. 100mm 단열재가 부착된 벽보다는 30mm짜리 결로 방지 단열재가 부착된 벽면에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로 방지 단열재는 어차피 혼자서는 결로나 곰팡이를 방지하지 못합니다. 난방을 같이 해줘야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즉, 칼블럭 몇 개 박아서 단열 성능이 조금 떨어졌다 하더라도 믿는 구석인 난방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열교 가능성이 낮다라는 말입니다. 외벽끼리 만나는 경우에도 베란다와 연결되는 벽처럼 상대적으로 열교가 덜할 것 같은 벽에 고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정할 때 열교를 줄이기 위해서 타카나 못이 아닌 플라스틱 칼블럭을 이용합니다. 드릴로 구멍을 뚫고 구멍 안에 있는 먼지를 빼내고 구멍 안에 실리콘까지 쌓아준 후에 칼블럭을 고정합니다. 고정한 칼블럭 위에 폼을 쏘거나 단열재 똥가리를 붙여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벽치뿐만 아니라 천장도 동일하게 고정해 줍니다. 그런데 바닥의 플레이트는 난방 파이프 때문에 고정하는 것이 좀 무서운데요. 엑셀 파이프에 구멍 나면 난리가 나기 때문이죠.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확인 후에 고정할 수도 있고요. 성능 좋은 실리콘형 접착제로 고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벽돌이나 수평 몰탈로 단을 만든 후에 그 위에 고정을 해도 되고요. 중요한 것은 바닥 난방 손상시키지 말고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열재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나무틀을 벽면에 고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걸 안 하려고 2X로 틀을 짠 건데요. 다만 벽면에 고정하지 않으면 밀었을 때 약간의 꿀렁거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꿀렁거림이 많이 싫다면 영구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폼 등으로 고정하셔도 됩니다. 고정이 다 되었다면 살대를 붙여 주시고요. 이 살대는 나중에 석고보드를 부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목공 작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이 있는 외부 벽면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나무 틀을 설치하고 칼블럭을 고정해 주면 됩니다. 역시 살대도 보강해 주고요. 이번에는 내부 벽면에 부착되는 결로 방지 단열재를 감쌀 나무틀 작업입니다. 이것도 예제니까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저 석고보드 투피가 피스로 제대로 고정만 되면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이 결로 방지 단열재 부분만큼 툭 튀어 나오니까 이게 보기가 좀 싫죠. 보기가 싫다면 공사비는 올라가겠지만 벽면 전체를 목작업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천장의 목작업인데요. 벽체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단열재 손상 안 시키고 피스로 석고보드 투피 부착이 잘 될 수 있도록 작업하면 되겠죠. 그런데 김실장, 천장은 왜 벽처럼 두꺼운 단열재를 전체 면적에 부착 안 하고 얄팍한 결로 방지 단열재만 그것도 일부에만 붙이고 마는 건데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죠. 열 손실도 천장에서 제일 많이 생기고 윗집을 따뜻하게 해주는 우리 집 난방 비용도 아낄 수 있는데 말이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일 큰 이유는 윗집에서 누수가 생겼을 때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장에 단열재를 빼곡하게 붙여놨고 방습 테이프마저 빠짐없이 붙여놨는데 만에 하나라도 윗집에서 누수가 생겼다? 전문용어로 개작살 나는 거죠. 방습 작업을 꼼꼼하게 했다면 누수 발견도 엄청 늦게 될 거고요. 누수 지점을 특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확인하려면 시공한 단열재를 다 뜯어야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천장과 단열재 사이에 갇힌 물이 해당 건물의 천장을 삭게 만든다는 겁니다.
건축한 지 겨우 몇 년 만에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삭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내단열의 단점 중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장 내단열을 권장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전선 박스에서 생기는 결로 때문입니다. 이 또한 내단열의 단점 중 하나이지만 앞선 경우와는 다르게 전기선 공사를 새로 하거나 습기를 차단하는 시공등을 하면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건물의 천장이 삭는 거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죠. 아무튼 이래서 외단열 하는 겁니다. 나무틀 작업이 끝났다면 사시를 설치합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보통 철거하면 사시부터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단창이나 시스템 창처럼 창틀이 얇은 사시라면 구조벽에 사시를 먼저 설치해도 됩니다. 근데 이중창인 경우에는 창틀이 두껍기 때문에 구조벽만으로는 좁아서 나무틀 위에도 창틀을 같이 고정해야만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사시보다 틀 작업을 먼저 하는 겁니다. 우선 사시가 나중에 처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인목을 300mm 간격으로 깔아주면서 수평을 잡아줍니다. 그 고인목 위에 사시털을 올려주고 고정을 합니다. 상하 좌우 최소 10mm 정도의 틈 사이로 연질 우레탄 폼을 기밀하게 충진시킵니다. 마감이 벽지일 때는 보기도 좋고 마감도 쉽게 할 수 있게끔 실내의 사시가 벽보다 10mm 정도 나오게끔 마감합니다. 문선 등을 돌린다면 튀어놓지 않아도 되고 벽과 1대1이 되도록 하고요. 하지만 지금처럼 단열재가 100mm짜리가 들어간 경우에는 벽과 1대1로 맞추면 사시가 골조 위에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더라도 아주 살짝 걸치게 되는데요. 사시의 절반 이상이 단열재 위에 올라가는 건데 상당히 위험하죠. 따라서 사시를 골조 쪽으로 더 밀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감하기도 힘들고 작업 내용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사시틀의 폭이 255mm보다 작으면 사시틀을 구조벽과 나무틀에 고정할 때 사시틀 안에 있는 보강철물과 같이 고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강철물이 없는 곳으로 고정을 하거나 단열재 두께를 줄이거나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단열재 두께와 안정적인 고정 모드를 원하신다면 구조벽 앞에 단열재를 먼저 부착하지 말고 조적이나 미장 등으로 벽을 더 두껍게 만든 뒤에 단열재를 부착하면 됩니다. 다만 공사 비용이 올라가고 공정도 길어지고 마감을 하기도 힘들고 공간도 더 잡아먹고 사람에 따라서 보기가 싫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공정인 석고보도를 부착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피스로 석고보도를 교차 부착해야 하고요. 화재 시 석고보도의 빈틈 사이로 불길이 들어갈 수 있으니 퍼티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갈라질 위험이 있으니 종이나 망사를 대고 퍼티 작업을 해줍니다. 원칙적으로는 원피, 투피 모두 그렇게 해야 합니다만 원피는 종이나 망사를 뺀 퍼티 작업만 해주셔도 괜찮다고 합니다. 마감 작업이 도장이라면 도장팀에서 퍼티 작업을 하기 때문에 퍼티 작업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만 마감이 도배라면 꼭 퍼티 작업까지 해줘야 합니다. 석고보도를 교차 부착하는 이유는 화재 시 빈틈으로 불길이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인데요. 단열재를 교차 부착하는 것과는 다른 이유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단열재를 반드시 2P, 3P, 4P 이렇게 교차 부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1P라도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를 건실하게 붙이고 방습 테이프를 붙이거나 방습층을 시공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역전 지붕처럼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를 붙일 수 없을 때는 반드시 해야 하겠죠. 이상으로 단열 공사에 대한 과정을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해당 내용은 패시브 협회의 유튜브 영상에 나온 단열 공법을 재구성한 거고요. 내용 중에 개인적인 착오로 인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패시브 협회의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갤로우와 곰팡이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